립톤은 정말 제발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렐라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이 정말 많았던 소렐라의 스킨케어 비법 그리고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다이어트나 마사지 위주의 영상을 많이 제작했었는데 구독자분들께서 피부 관리 루틴이나 피부 관리하는 법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영상 제작을 요청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피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피부가 정말 안 좋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정말 많은데 정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순 없고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집에서 하는 셀프 홈케어,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피부에 관한 영상은 처음 찍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거를 또 오픈하고 여러분이랑 꿀팁을 공유하려고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제가 오늘은 셀프케어랑 제가 받는 시술에 대한 이야기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일 먼저 기본적인 셀프 홈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의 경우에는 수분 부족형 지성 타입이고 그렇다 보니까 학창시절 때부터 여드름, 피지, 블랙헤드, 모공 진짜 넓고 얼굴 홍조 그리고 열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모공이 정말 컸어요. 정말 극 지성. 근데 또 잡티도 많고 최악의 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가장 중요한 10대 때 제가 피부 케어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시기를 놓쳤다 보니까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그 다음에 모공이 넓어진 채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20살부터는 정말 정신 차리고 스킨케어를 정말 잘해줬거든요. 그 결과 저는 피부가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피부나 이런 영상을 찍을 엄두가 안 났던 게 제 피부의 비포 사진이 정말 너무 극혐? 일단 모공도 너무 넓고 피지도 너무 많이 잘 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며칠간 케어를 일부러 안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케어하지 않은 제 모습이고요. 저도 셀프로 홈케어를 안 하면 아직도 다시 모공이 넓어지고 그 안에 피지가 끼고 블랙헤드가 생깁니다. 저는 어릴 때 바로 유학을 나가기 때문에 진짜 피부과 도움 없이 셀프로 홈케어로 모공, 피부, 피부결, 홍조,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이런 거를 정말 다 홈케어로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정말 그 누구보다 자신있게 여러분한테 현실적인 조언과 현실적인 꿀팁을 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청을 해주시면 모공, 블랙헤드, 여드름 관리 이런 거 파트를 좀 나눠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피부 관리의 전체적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피부가 안 좋으신 분이라면 가장 먼저 확인하고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은 쿠션의 퍼프, 파운데이션 브러쉬, 피부에 닿는 화장 도구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브러쉬나 도구들에는 세균이 잘 번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청결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침구. 이 침구는 정말 자주 빨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의 피부가 직접적으로 닿는 베개라든지 이불, 매트 이런 것들이 청결함이 유지되지 않으면 모낭염이나 피부 트러블이 바로 즉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관리를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왜 피부가 안 좋아지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파우치를 열어보시고 또 침대 침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얼굴에 좋은 걸 바르고 어떤 것을 해도 피부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좋은 것을 피부가 먹어야겠죠. 근데 먹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모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모공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비싸고 좋은 크림을 발라줘도 우리 피부가 흡수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렌징이기 때문에 오늘은 셀프 클렌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클렌징입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클렌징 방법이 토너 패드를 이용해서 얼굴을 닦는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클렌징 티슈, 클렌징 워터,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이 안에서 이제 골라서 클렌징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보기에 어떻게 클렌징을 하는 사람이 가장 올바르게 클렌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골라보시고 나는 몇 번 케이스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손을 씻지 않은 채로 그냥 바로 클렌징한다. 두 번째, 그냥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쓱쓱 닦아낸다. 세 번째, 클렌징 워터를 솜에 묻혀서 얼굴을 쓱쓱 닦아낸다. 네 번째,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롤링을 하면서 블랙헤드도 없애주고 피지도 잡아주면서 클렌징을 한다. 그다음 마지막, 클렌징 밤이나 크림을 이용해서 마사지와 함께
오랜 시간 롤링해준다. 자, 여러분은 이것 중에 어떤 방법으로 클렌징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중에 어떤 클렌징 방법이 올바르게 클렌징을 하고 있는 방법일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으로 클렌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클렌징 티슈나 솜에 뭐 클렌징 워터를 묻혀서 쓱쓱 닦아내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좀 귀찮음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클렌징을 하실 거예요. 근데 벅벅 이렇게 닦아내는 거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이게 갓난아기한테 때타올로 아이의 피부를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아프고 쓰리겠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 피부도 정말 연하고 약하기 때문에 솜이나 아니면 클렌징 티슈로 벅벅 닦아내면은 나는 나름 슬슬 닦아낸다고 하지만 벅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다 보면 약한 피부가 손상을 입고 오히려 써줘야 할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 건조, 홍조가 더 심해지고 예민한 피부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정말 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는 닥토 많이 하잖아요. 토너로 얼굴 닦아내는 거. 그거 여러분 닥토 절대 하지 마세요. 토너 패드로 얼굴 닦아내고 이런 행위는 정말 하지 마세요. 특히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이거나 홍조가 있거나 아토피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부 상태가 2배, 3배 안 좋아지고 악화되는 지름길이에요. 닥토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클렌징 얘기하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클렌징 크림 등을 이용해서 롤링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블랙헤드도 녹여주고 피지도 녹여주면서 클렌징을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클렌징 오일로 이 더러운 피부 화장과 기름과 분비물들을 클렌징 오일이랑 같이 이렇게 닦아서 롤링을 한다? 내 얼굴 전체를 이걸로 마사지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더럽지 않나요? 굉장히 더러운 행위입니다. 클렌징 오일로 얼굴을 클렌징하는 것이지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경우에는 정말 간단히 몇 초 정도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클렌징이라는 게 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클렌징한다, 세안한다, 세정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클렌징 오일이건 클렌징 밤이건 클렌징 크림이건 어쨌든 계면활성제나 유화제나 이런 게 들어있는 약간 독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약간 천연 화장품이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고 피부를 세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첨가물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블랙헤드를 빼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피부가 건강하거나 회복이 되신 분들은 워낙 강철 피부니까 괜찮으실 수 있겠죠. 근데 예민하신 분들은 탈이 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얼굴에 트러블이 더 생긴다든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오히려 트러블이 생겼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클렌징 오일은 마사지를 해주는 용도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클렌징을 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만약에 블랙헤드를 홈케어로 오일을 통해서 제거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클렌징 오일이 아니라 제가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코코넛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티트리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연, 진짜 얘는 그냥 정말 코코넛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씩 섞어서 이걸로 롤링을 해준다든지 근데 이런 천연 오일로 롤링을 해줄 때도요 1분 이상이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우리 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약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꼭 롤링 마사지를 해줘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천연 오일 그리고 이렇게 좀 가벼운 코코넛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막힌 모공을 청소해 주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다른 오일도 있지만 코코넛 오일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코코넛 오일은 굉장히 깃털처럼 가볍고 그다음에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되게 건강한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일로 마사지 한 후에 오일기가 남아있으면 오히려 트러블 나는 경우가 많은데 롤링이 끝난 이후에 화장솜이나 패드를 이용해서 충분히 오일을 다 닦아주고 오일감이 아예 없게 한 상태에서 2차 세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오일감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2차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왜 트러블이 더 나죠? 이유는 오일 마사지 이후에 오일을 완전히 제거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완전히 제거해준 후에 2차 세안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일감을 완전히 닦아주셨으면 2차 세안으로 클렌징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해야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손바닥이 내 얼굴을 닿지 않을 정도로 거품을 충분히 내주세요. 거품기를 이용하셔도 좋고 거품망 요즘에 잘 나와 있잖아요. 다이소에도 많고. 그런 걸 이용해서 거품을 정말 충분히 내주셔서 생크림처럼 내 얼굴에 얹어주시고 내 손이 아닌 거품이 내 얼굴에 닿으면서 세안이 될 수 있도록 살살살살 롤링해주면서 노폐물들을 제거해줍니다. 물의 온도는 미온수요.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 아니고 미온수. 자, 이제 세안이 되었으면 이 뒤는 이제 기초 이야기인데 세안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을 잡는 겁니다. 이 물기가 금방 날아가잖아요. 세안 후에 물기를 바로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닥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토너 패드로 얼굴 닦는 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멈추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토너를 이용해서 닥터 대신에 붓토를 할 겁니다. 이제 토너를 이용한 패드를 얼굴에 붙여줄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어요. 아예 이렇게 좀 빈 병에다가 만들어 놓고 뒤에 보이는 이게 이제 화장품 냉장고거든요. 네, 화장품 냉장고에 좀 시원하게 보관을 해줬는데 티트리 토너 패드로 볼 쪽, 코, 이마던 턱이던 이렇게 붙여주고 불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세안했던 과정에서 미처 닦지 못한 노폐물들 그리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나의 피지나 블랙헤드들을 불려줘요. 불린 다음에 1분, 2분, 3분 이 정도 지난 후에 충분히 불었다라고 생각이 나면 그때는 정말 강한 압력이 아니라 진짜 쓱 살살 쓱 이렇게만 해도 피지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닥토가 아니라 오늘부터 붓토하세요. 붓토. 패드로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벅벅벅 막 시원하게 막 여기 닦아내는 게 아니라 쓱 쓱 쓱. 네, 이제 이 뒤는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게 스킨케어 루틴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홈케어는 저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피부 케어만으로도 정말 피부가 많이 좋아지기는 할 텐데 내가 나의 힘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피부 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케어를 한 것은 표피 밖에 있는 각질들이었어요. 탈락하고 죽은 우리 세포들이에요. 제가 케어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피부 표피 속 진피도 관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홈케어나 피부 관리나 에스테틱을 통해서 표피까지는 수분감을 채워주고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피부 표피 속 진피는 아무리 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과감하게 시술을 받습니다. 제가 평소에 시술이나 이런 거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도 그닥 달갑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이유는 진피는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이 밖에는 뭘 바르고 스케일링을 하고 뭘 하고 쳐 바르고 치덕치덕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 칩시다. 그럼 이 피부 속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이너뷰티라고 해서 막 콜라겐 먹고 이러실 거예요? 그걸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표피 밑에 진피층이 있어요. 이 진피층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에 엘라스틴, 섬유, 콜라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게 이제 다 진피층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화가 되고 나이가 들고 피부가 안 좋아지면 콜라겐이 좀 없어지고 엘라스틴이 좀 떨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게 이제 다 진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진피 속에서. 제가 받은 시술의 이름은 네오젠 플라즈마라는 시술입니다. 이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진피층의 시술이 노화를 방지하고 안티에이징인 만큼 내가 몇 살에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안티에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해주는 거지 어린 애들처럼 바꿔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40살에 시작했으면 40살로부터 노화를 방지해주는 거고 내가 30살에 시작했으면 30살부터 노화를 방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에이징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아요. 언제? 지금 바로 당장.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콜라겐 섬유가 늘어지고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 네오젠 플라즈마라는 이 고주파 시술은 고주파 에너지를 깊이, 진피까지 넣어주기 때문에 새로운 콜라겐들을 생성시켜줍니다. 그래서 피부도 탱탱해지고 탄력이 생기고 모공에 탄력이 생기니까 어떻겠어요? 모공이 좁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는 그래서 좋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딱 필요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여드름 흉터 개선, 색소 침착 개선, 홍조, 염증, 타이트닝.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저를 위한 시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중요하고 또 좋았던 점은 이 얼굴에 시술하고 나서 자국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 당일날 바로 뭐 화장도 하고 뭐 다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이제 모공이 제일 좀 고민이었어가지고 프락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통증, 그리고 며칠 동안 이게 피부가 안 좋아지고 빨개지고 화장도 못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피부가 막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못 느끼겠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네오젠 플라즈마는 받자마자 일단 얼굴이 환해져요. 그리고 화장도 바로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장점이 진짜 많아요. 근데 장점이 진짜 많은데 또 단점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단점은 통증이 조금 있는데 프락셀의 한 4분의 1 정도? 프락셀은 정말 아팠거든요. 좀 따끔거리는 정도의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조금 자주 받아줘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한 2주나 3주에 한 번 꼴로 받고 있는데 비용이 조금 나가요. 그래서 2, 3주에 한 번 받기에는 좀 비싸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받기에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여러분이 좀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발품을 팔아서 좀 이벤트라든지 묶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가격 후려치는 그런 병원을 잘 찾아보시면 좀 패키지로 묶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으로는 좀 효과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시술은 이건 좀 여러분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아쿠아필링이랑 크라이오셀 이 두 개를 저는 묶어서 받거든요, 하나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아쿠아필링 같은 걸로 아주 모공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좀 청소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홈케어하기가 좀 더 수월하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맞는 거는 이건 시술은 아닌데요. 주사예요, 주사. 제가 맞는 주사는 글루타치온 주사랑 비타민 주사 이렇게 두 개인데요. 이거는 진짜 병원마다 이름이 너무 달라요. 뭐 어디는 뭐 신데렐라 주사, 백옥 주사, 미백 주사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매칭하기는 어려워요. 병원마다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면 그냥 뭐 글루타치온 주사 맞으러 왔어요. 아니면 비타민 주사 맞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뭐 알약으로 영양제를 먹고 뭐 이런 거보다 진짜 효과가 직방이에요. 그냥 얼굴이 바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로 어떨 때 쓰냐면 뭐 다음날이나 뭐 그 주에 당장 급한 뭐 촬영이나 뭐 중요한 미팅 뭐 아니면은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거나 되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급하게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혈관 주사거든요. 이 주사를 맞고 나면 바로 이 얼굴에 빛이 나고 광이 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추천합니다. 사실은 저 지금도 맞았어요. 비타민 주사. 얼굴에 이렇게 빛이 나요. 제가 화장을 사실 방금 했거든요. 이거 촬영하려고. 그래서 이게 절대 막 개기름 이런 거 아니고 진짜 물광인데 제가 물광이라 할 게 없어요. 저 진짜 오늘 한 거는 이거 글루타치온 주사 진짜 강추합니다. 좀 싸게 받는 방법은 내과가 제일 싼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피부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피부 홈케어 중에서도 클렌징 편, 그리고 제가 받는 시술이나 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아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진짜 제 과거 피부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난리도 아니지. 초토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인스타그램 DM 주셔도 되고 이런 영상 만들어주세요 하는 요청 영상 댓글도 정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